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7시 22분입니다. 네. 코인 시장이 잘 반등하고 있어요. 그죠? 한쌤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셔도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인데, 참. 물려서 이제 힘드니까 문제지. 그죠? 네. 자, 이제 또 저희 단톡방 어제 뉴스 보고 오늘 또 도스탱님께서 뉴스를 좀 올려주실지 한번 보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장벽된 아리백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 됐고요. 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뉴스인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방해 식량 위기 조장한다. 이거 누가 머리 맞는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쟁이 있다는 건 사실 언론전도 전쟁의 일종이잖아요.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빡쳐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겠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의 누체 정조준 뉴스 딱히 볼받아 제가 좋아하는 뉴스는 없어서. 한수원 이준의 폴란드 원전 신조 사업 서명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이국이 또 방해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이금융권 요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뉴스예요. 네. 이금융권에 예금해두신 분들 빨리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금융권 빨리 인출하시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그거 이상으로 넣어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왜 인마들이 왜 이렇게 외국어 금리를 올려줄까요? 지금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은 우리가 나라에 돈이 좀 있으니까 정부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데 이게 그 부동산이 무너질 때 지금도 빠지고 있지 아직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강원랜드 때문에 또 무너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걔가 무너질 때가 문제예요. 강원랜드 발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예정돼 있던 사실입니다. 송부스럽지만 지금 생부스럽지만 이제 개 돼지 같은 것들이 지금 와서 강원랜드가 김진태가 어쨌네 저쨌네. 김진태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이게 예정돼 있던 일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터지면 이 이금융권들 줄도산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금융권에 돈 많이 넣어놓지 마세요 이거. 신신당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어쩐 저쩐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들이 얼마 안 되시죠? 지금 구독자들이 빠져나가고 계시는데 저희 그래도 꼭꼭 봐주시는 분들 몇 번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안전한 상태 딱 세팅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아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돈 너무 많이 놓지 마시고요. 코인 제가 업비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비트는 철저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바이빗 같은 경우도 바이빗 지금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진짜 양아치같이 많이 받아먹거든요.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야. 왜? 양아치같이 많이 받아 먹으니까 그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제가 수수료를 많이 내는 리스크를 안고 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거든. 증권사 쪽도 그렇고 하여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금융권 이거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하여튼 2년, 1년 어쨌든 하여튼 지금 빡셉니다. 점점 프레시가 오고 있어요. 네. 솔담배 소비 역대 최대. 저는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었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 2018년에 폭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록 저점에서 미국 증시도 기다리셔야 되고 참전 나온 도 있고 시진핑 노할 사람 없다. 걸리고 바이도 내가 있고 출렁의 엔화는 지난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게 했습니다. 미국 측 졸라 팔았어요. 네. 자, 요거는 바이비트 한국 진출 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이고. 자, 어쨌든 이 정도. 채권 안전 펀드 투입에 장기물 진정세 보였지만 그리고 1.6조 일주일에 바닥된다. 재원마련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저는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는 점점 불황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임금은 안 오르고 일자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죠? 줄어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초입이라고요? 저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북이죠, 뒷북. 어쩌겠어요. 뒷북이라도 쳐야지. 뭐 빠지면 더 빠진다는 게 정시 하는 전문가들이고, 오르면 더 오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것들인데, 그죠?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안 된다. 미국의 고발단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아, 정말 막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안 싫어할 수가 없어. 그렇다 중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싫어요, 둘 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 힘들어도 버티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기술 걸 챙겨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워도 이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챙겨줘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맘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뉴스도 바로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까? 우리 버스팅님이 뉴스를 잘 파주시죠. EU 집행위원회 공동 미션 브로커즈가 500조 원 추산 그렇다고 합니다. 네. 둘로 쪼개진 폴란드 원전 사업 미국 웨스팅 한수원 나노팟 마타. 결국은 진짜 미국 새끼들 야가 빠져가지고 여우죠, 여우. 그죠? 택시하차. 자, 이준석이요, 이재명. 제가 마녀사냥 당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는 좀 문제가 조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선 왜 저 두 사람이 나왔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그냥 개와 돼지의 싸움이다. 제가 요즘 그냥 욕하자고 개돼지라고 할게요. 짐승들, 개돼지들이라고 완전. 월모이도 시즌 평균시켜 할들짝 투자 헌금 돌린다. 뭐 그런 얘기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네. 차트 보죠. 뭐 차트 뭐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고, 자,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듯 해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는지 보시면 됩니다. 엔딩 달고날, 그러니까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 남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넘은 건지 안 넘은 건지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달러는 상방 압력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작곡에서 이제 좀 문제가 필요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돈을 다른 데를 투자처 곳을 찾아갈 것이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게 깨지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달러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이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 녀석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녀석이. 이게 나오면 이제 줄창 나는 거지. 이때가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금융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나라거든요. 그냥 뭐 과거 문재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차관을 너무 많이 땡겼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거 바닷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바닷물인지 알고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그만큼 간절했으니. 근데 지금 더 간절하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숭이라고 욕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냥 요즘 막 되게 좀 화가 좀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당연한 걸 이해를 못할까? 당연한 걸.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그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안 받아먹으면 제가 받아먹거든. 그럼 나만 막 정의롭게 이렇게 저처럼 나만 정의롭게 이러고 앉아 있으면 나만 손해 보는 거야 결국은.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들 막 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찌라시 날리고 이래가지고 막 레퍼럴 받고 막 돈 띵땅 하고 사기치고 갑니다 월 회비 몇 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상승장 때 꿀쭉쭉 빨아먹고, 네. 막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막 저기 강남에 아파트 빌라 사고. 부럽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뭐 그냥 그 원래 또 그 뭐라 해야 돼, 축구 평론가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털고 맨날 그런 거지 뭐.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약한 반등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약한 반등 자리. 그래서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 딱 상승하지 않아서 좀 불안했었으나 뒤에 나오면서 이제 또 자산시장들이 또 반등을 또 조여주면서 또 한국 증시에도 좀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평대 확실히 꼬이고 있죠. 이렇게 눕고 있어요. 그죠? 눕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빠지는 모습, 여기 빠지는 모습과 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쭉 무너지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누워지게 되면 위로 더 가고 빠져야 된다는 사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여기서 좀 천천히 이렇게 빠지더라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즘 강력한 추세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추세라서 한 번 더 들어주고 빠지는 게 더 예쁘긴 한데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 일단은 요 정도 제가 목표까지 말씀도 드렸고 비트코인 실제로 지금 상당히 꽤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8%, AI다는 1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살할 때 사고 관리할 때 좀 관리 좀 줄이고 요 배팅 해볼만 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매트를 드렸는지 보면 그렇죠? 비트코인 빈손이신 분들 빈손인 사람 빨리 물량 채워라. 무포가 다 승부사 계속 있는 거 승부 봐도 좋다. 이 정도의 멘트를 쳤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뭐 여기 좀 뉴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 빌딩 헐값 처분, 빨자 빌딩 쏟아진다. 이거를 지금은 이 매물을 사지 마시고요. 나중에 지금 이제 더 금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매물을 사지 마시고 이걸 경매가 나오는 것들 노려보십시오. 경매.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이것도 잠시 얘기가 좀 샜네. 차트 보다가 뭐 환율 보다가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는 게 어디 있었더라? 이건가? 여기 있네. 네. 몰라. 이게 일단은 제가 이걸 잘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지. 어쨌든 제가 이제 두 방송을 보다가 아이고. 네. 이거 스팀방 서랍. 저 방송을 보다가 요 녀석을 봤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송도 지역이거든요. 송도 뭐 캐슬앤 해모로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좀 날아다녔으면 별로려나? 위치도 좀 그 지하철을 걸어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용이 139.29 전용이면 이게 42.34평이고 실평수 우리 이제 실평수죠. 저희가 전용 84를 많이 쓰니까 전용 84가 25평이고 보통 이제 전체 평수는 뭐 32평, 33평, 뭐 31평, 뭐 35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전용 55평이니까 55평이더라고요. 토지 면적도 꽤 널찍하죠. 단지 간격도 넓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그 네이버 시세가 보니까 이게 15억, 14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5억 9천에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시세 반값. 제가 반 정도 빠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반 정도. 그러면 요거는 괜찮은 거라고 보여져요. 50평대 아파트를 대구에서도 이 가격에 주고 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9년 정도 됐더라고요. 연식이. 그리고 일단 송도 지역이면은 그래도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또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 근데 마트가 좀 큰 마트가 연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던데. 뭐 그런 걸 그렇게 배제하더라도 50평대 아파트를 5억 9천에 살 수 있으면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평당 1,000만원? 1,200만원?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죠, 사람 용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금매가 나와도 12억, 10억 이렇게 나오는데, 금매를 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매를 터졌을 때, 요런 식으로, 체결 안 돼도 좋아. 좀 배짱으로 좀 배팅을 하셔가지고,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이런 것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납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물론, 입지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겠죠. 그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요번엔 비트코인 좀 강세를 보여줬어요. 이제 비트코인의 뉴스,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저 여기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요건가네, 요거. 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영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대상 및 금융 도구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넣었다. 규제 대상 금융 도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호재로 생각했나봐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규제 들어가면 나중에 탈탈 털릴 겁니다. 알트들 진짜로 규제 들어가면 알트들 탈탈 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펌핑 나올 때 잘 빠져나오세요. 이더리움도 좀 찝찝하고요. 하여튼 비트코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요 뉴스로 인해서 좀 반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환율이 빠지면서 우리가 또, 왜냐면 금이랑 은은 좀 반등이 좀 약했거든요. 아직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약했고, 은은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절대로 팔지는 않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딱 자 보시면 자 좋은 얘기 나오죠. 자, 어때요? 여기서 찍고 여기서 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61.8. 61.8은 1에서 빼면 38.2에요. 38.2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익절로스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하락장이잖아요. 그죠? 봐봐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도 제가 2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2400, 2500, 이 정도가 제일 잘 타겟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익절로스 하셔야 됩니다. 익절로스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때부터 계속 사라 그래서 이거 반등 나오고 여기서 자꾸 담으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난 물려도 롱이다. 여기 쏠치다가 지금 물려서 개로를 줄게. 롱이다 해서 그만큼 가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쳐사고 물려가지고 또 가만히 사람도 있다니까. 짐승들.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익절로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익절 일부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방지하겠다라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요 자리가 작은 반등 포인트이긴 합니다. 요 정도 이제 하나로 봤을 때 8,200, 2,800, 한 20만원 정도가 반등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지금부터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시간이 좀 늦겠죠.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시간을 읽어드리잖아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차트는 시간에 대한 변수예요. 시간, X축이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실 때 이때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나중에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지 뭐. 그때는 추세가 조금 멀거든. 이 정도 추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깨지기 전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위로 가주는지, 그죠?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8.2에 대한 그런 조정비 딱 찍어주는 부분이었고, 비트코인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다. 환율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이렇게 타임라인 달아주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61.8이에요. 이게 누가 일렬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을 코에거를 코걸이라고 그러고 귀걸이면 귀걸이라고 합니까? 딱딱 맞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얘를 가지고 이 전체를 예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전체를. 그러면 한쌤 여기서 반등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미래를 보려고 그래요. 일단 멈추겠지 뭐. 거기 끝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타점들마다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양방향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여기서 제가 넌 롱 들어갔잖아요. 나 지금 그 비트코인 20% 수익 중이던데. 또 참
근데 이제 그 비중이 좀 작으니까 실제 원금으로 치면은 이제 10% 정도 좀 될 겁니다. 10%좀 넘나?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과거 쭉 합치면 이제 우리 6월달, 7월달 시작했던 시즌 합치면 이제는 거의 그 원금의 그 2배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70, 60%, 70% 정도. 2배까지는 안 되는구나. 계산해보자.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70%, 80%그 정도 되네요. 천천히 벌고 작게 늘려나가면 되지. 이게 내후년에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뭐 설레발 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뭐 코스피도 역시나 오늘 또 힘을 받아서 조금 반등을 사실 살짝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달러 인버스도 이때 거의 2배 거기서 달러 이제 인버스 정찰 뭐 1배짜리 넣어놨던 거를 여기서 2배짜리를 바꿔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버스는 수익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ETF 3,000원을 공부했으니까 또 손해인가? 정말. 네. 자, 비트코인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코인 바이낸스 차트네요. 네. 자, 코인베이스가 사실 제일 메인인데 이건 너무 제가 차트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놔가지고 그래도 그냥 같이 씁시다 이제 뭐 공방분들이랑 좀 여러분들 차이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행사 조금 약간 취향이 늦다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 거의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해하시지. 그래서 공부나 지식적인 이야기, 분봉이로 이렇게 여러분 활용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베팅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왔었고 그리고 거래가 여기서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게 매집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었고, 여기가 거래가 많은데 지금 위로 들어줬다는 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쟤는 저 1,500, 1,400에서 일단 이쪽으로서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긴 했지만, 22,0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 10%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10월 중순부터 제가 요거도 먹으면서 어떤 인간들이 뭐 횡보한다는 시향 뭐 아직도 뭐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비꼬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으니 지금 와서 사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네. 뭐만 지키시면 돼요? 손절만 무조건 지키시면 돼요. 네. 아무튼 22,000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건 이제는 2차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관심 없는 이야기다. 저는 계좌 관리 다 끝냈고 1차 수익 다 익절 다 했고 남은 것들 가지고 이제 수익을 즐겨 나갈 거고 만약 28,000불 넘어가게 되면 전 다 팔아버릴 겁니다. 네, 여기는 제가 다 팔 자리입니다. 다 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시고 자 요거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위별로 워낙 비트코인입니다. 자, 요 녀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요 녀석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롱롱롱롱롱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78.6에서 반등이 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8.6 맞죠? 충분합니다. 깔끔하죠. 78.6 여기 618이고 786. 자, 786 조정파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합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대응을 했죠. 어디 갔냐? 5분봉 30분봉 정도 할까? 여기서 대응을 했죠. 근데 이 상승 자체가 멋있더라고. 제가 여기서 잡은 걸 여기서 잘랐거든요. 익절을 해서 이렇게 만 개, 그러니까 5배, 그 풀 베팅, 절반 베팅 5배니까 전체로 봐도 2배 반인데, 익절 한 반을 자르고 5,000개만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 전체 4분의 1에서 1배 반이니까 비트코인 상승률에 대비해서 아마 2배 정도, 상승 퍼센트의 2배 정도의 수익이, 2.25배 정도 수익이 날 거거든요. 상승 베팅이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이즈가 161.8%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78쪽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뒤쪽 흐름과 앞쪽 흐름을 봤을 때 뒤쪽의 거래가 더 씩씩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상승이 아마 38.2에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38.2는 조정비가 나오고 있는데 50%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음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공식이란 말입니다, 거의.
거기서 타점. 근데 그럼 여기서 오른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매수 타점이에요. 그럼 여기 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뭐 계좌 관리하셔야 되고 저점에 로스컷 하셔야 되고 그냥 그 공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미래를 보지 마세요. 만약에 한 번 더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또 강하게 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지 저한테 배우시든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장사 좀 합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이렇게 진행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뚫어주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또 분할해서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벌써 들어갈 시드가 더 없나? 멋진 뭐시기고 뭐 무리하지 않는 선 사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시드가 별로 없다. 거의 풀베팅 돼버렸으니까 그죠?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역시나 또 다시 한번 또 A, B, C 관점에서 또 여기서는 또 물량을 또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팔고 다시 각을 보겠지. 이제 여기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좀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한으로 애매하게 깨지시면 달러로 좀 기획해 보셔도 좋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뭐 알트코인들 순간적으로 펌핑 붕붕 나오면서 반등이 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뭐 리플은 아직 조금 약세, 밀크 뭐 이런 종목 뭐더라 나오면서 또 반등했다 그러고, 이더리움도 또 이제 모이면서 꽤나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김프가 지금 역프가 붙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프는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달러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솔라나 같은 것들, 뭐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버전 이제 추천 종목이죠. 그죠? 제가 이거를 요때 추천드렸었나요? 요때 1200원대 추천드렸었다가 한번 갔다가 그렇죠? 80원까지 한 3% 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갔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하세요. 폴리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뭐 나쁘지 않다는 거랑 타점이 안 맞는 거랑은 다르거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걸 왜 실시간 다 가이드 해드리기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내가 시장을. 전체 감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이다가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에이다가 다행이더라고. 에이다가 제가 이걸 200원대까지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근데 요걸 이제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1억 빠지더라도 이탈되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200원대 하방을 빠진다 해도 200원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입니다. 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글쎄 좀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직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잘 버텨주고 나중에 지금 이제 단기 리버셜이라 그래서 요 매물대를 지금 뚫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40원 정도에서 뭐 560원 정도 되는 좀 초단타 같은 거는 무난하게 그냥 이걸로 보고도 예상하면서 견적을 잡아볼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별개니까 혹시나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다 511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11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50에서 540원 정도 오게 되면 이제 발 하나 담그면서 스타트를 끊어 보시는 정도. 안 오면 그냥 말아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다가 스페이스 원칙이 좀 붙었고 이번에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는 흐름이 되었는데 조금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스타트는 좀 조심스럽고, 매매가 실제 스캘핑이나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 물림목 만들기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좀 해봐도 몇 %짜리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시장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큰 반등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상승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 목표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약 4천만원 정도예요. 23,700에서 4천만원 정도 사이. 뭐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라는 건 거기를 본다가 아니라 그게 거기 가면
거기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물로 마지막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상승 가능한 마지막 자리라고. 이해되시죠? 그 위로는 절대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뭐 하시던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말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아직도 불안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이 좀 가능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매매라는 건 이렇게 지금 쭉쭉쭉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큰 규모에서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시는 게 맞는 듯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1시간 차트 정도를 켜놓고 우리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운운해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매림을 잡아보실 만한 그런 흐름은 1시간 차트에서 요 흐름인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좀 리평틀 타고 쭉 올라가겠죠. 요 녀석을 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정도 수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이고, 쉽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11% 갔는데 이거 여기다를 왜 팔았지 하면서 서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뭐 여기서부터 안 봤으니까 뭐 빠졌다고 온 거니까 저는 저한테는 오른 게 아닌데, 또 여기서 파신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그죠? 이 양반 또 이도령 80만원, 60만원, 80만원 간댔다가 지금 뭐 200만원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뭐 간다 했다고 뭐 또 장단에 춤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요, 저는 이더리움을 여기 놔야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 자리는 제가 120만원 정도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건 내 120만원을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저는 이더리움 아직도 여기까지 올 가능성도 꽤나 크고, 여기 와야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와야. 여기서도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반등장에 대한 매력은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나면서 막 고정골 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기가 와야 저는 이걸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더리움 왜 안 좋아하냐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더리움 맨날 이더리움 그랬어요. 저 올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한쌤 이더 좋아한다고. 야, 이거 수급이 엄청나서 나중에 엄청 많이 갈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뚫으면 진짜 많이 갈 거야. 그래서 1050만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고요.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빵 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더를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말했고, 갔다가 돌아올 때 여기서 이더 단타 칠 수 있다 그랬거든. 이거 비싸다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더에 미련이 없는 거야. 굳이 이더리움을? 그런 상황이죠.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하시긴 재미는 있을 겁니다만, 가치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거의 안 봤는데, 또 한 분이 좀 눈에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영상을 보다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주식의 매매는 단타가 있고 장투가 있잖아요. 그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자꾸 그 사람들 자꾸 이 인간들한테 왜 개돼지란 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장투는 여기서 하셨어요. 당시에 막 여기 방송을 할 때 여기서 막 이 높은 데서 장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날 장투할 만한데 뭐 저 종목 추천해달라고 그런 말들을 21년 봄, 초겨울 봄, 늦겨울 봄, 그리고 21년 가을에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 방송을 같이 봐오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데요, 장투는 지금 같은 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장투는요, 물론 지금도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장투는 이렇게 횡보장의 형성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침체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요 시점들 있죠. 요 시점들, 다이버전스 나온 요 시점들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요 시점. 지나고 나면, 그때는 참,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고 나서,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그럼 거의 이겨요. 결과가 말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물론 저 같은 놈들은 단타를 치겠지만, 왜냐면 이건 작은 걸 보면 또 단타가 되거든. 작은 걸 보면. 그쵸? 그러니까 4시간 뭐 1시간 1분 정도 켜가지고 또 이런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침체에서 왔다 올라온 이런 자리들, 그죠? 같이 올라온 자리들 볼까요? 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보셔도 되고, 그쵸? 저희는 스토캐스틱 다중을 쓰니까 여기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뭐든 RSI든 스토가 됐든 뭔 됐든 간에 요런 자리들마다 단타 모아가시는 거예요. 모아가시는 거. 그럼 장투 토리는 언제? 여기랑 뭐 그다음에 여기랑 533 기준으로 봐, 여기랑 네 군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들을 보게 되면 요 자리들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야. 요런 자리들이야. 그쵸. 아, 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또 빠지면 또 올라오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침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밍 계속 모아가시면 그게 장투고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승률이 좋거든요. 단타는요, 단타는 이제 큰 녀석이 과열권을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보시고 나서 이평이 바닥에 깔렸을 때, 그때 단타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단타는 1시간짜리로는 단타를 치셔도 돼요. 그쵸? 이평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잖아. 이제 지금 정별이 됐잖아요. 지금 1시간 이평이. 그러니까 이제 1시간상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1시간짜리 차트에 상승장일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4시간짜리는 아직은 혼조에 가까워요. 그죠? 이제 꼬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평을 모아서 지금 발산하고 있으니까 위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꼬여 내려오잖아. 일봉상도 보면, 아직 뭐 작은 흐름상으로는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큰 것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상승장이 아니에요. 지금 역별이란 반등장이지. 이게 지금 꼬여가지고 이렇게 벨 뻗어서 이렇게 출발돼야 이게 상승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상승장, 이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봉에 대한 건 반등장, 뭐 주봉도 뭐 월봉도 마찬가지면, 월봉은 아직 상승장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뭔 상승장의 개자식이라고 하시겠지만, 얘는 상승장에 좀 가까운, 단기적으로 역배열 좀 되긴 했지만 월봉은 아직까지 상승장에 조금 가까운 모습이기는 해요. 62평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조장이라고 정도 할게요. 횡보장. 달러상 이제 월봉은 이제 하락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하면서 횡보장으로 접어들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꼬일 겁니다. 워낙 큰 규모니까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주봉은 좀 하락장에 좀 가까운 형태가 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저평가니까 이것도 반등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반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면 일봉도 이제 뭐 반등장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상승장 오늘 수 있는 거는 1시간 차트야. 1시간 차트는 이제 완연한 상승장으로 차트가 변했습니다. 제가 뭐 1시간장에서 완전한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웃기긴 한데, 이 표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거의 지금 360선까지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360선까지 다 꼬인 상태에 들어올렸다는 건 이건 좀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추세 대응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올라요 과열권 넘어왔을 때 이럴 때 단타를 치시는 거예요. 단타. 이럴 때. 어때요? 참 요거 들으면서 했다고요. 제가 머릿속에 혼란한 지식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해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듣자마자 맞다, 저거 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목적이 단타에 있냐 추세에 있냐라는 부분이거든. 지금에서 장토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바닥은 확인 안 된 상태니까, 그죠? 바닥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바닥을 잡는 법 이지랄 하는데 그냥 다 후드로 패버립시오. 바닥을 잡으면 지가 바닥 잡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배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서 살아 뭐 배짱 뭐 손절이 문제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살아, 여기서 롱 잡았다 맨날 롱 잡았다 롱 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하셨던 분들은 그냥 내가 병신이지, 병신 없어, 내가 짐승이지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네.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람이 심란하고 너무 정말 상승 미치듯이 상승할 것 같을 때는
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이거 아직도 쭉쭉 상승할 때는 아니구나. 중간에 한번 꼭꼭 가져가려다가 팔아야 되는 자리구나. 그죠? 물려주신 분들은 비나이다 하시면서 한 4천만 원 넘어가는 흐름까지 잘 기대해 보셔도 뭐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그죠?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그건 꽤 높은 거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제가 그거였죠. 욕심을 부렸으면 대가를 치르고 기다려야지. 그렇죠. 승부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